안녕하세요. 파이터칼라의 박혜송입니다. 오늘은 경피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 볼 책은 내 아이에게 대물림 되는 엄마의 독성입니다. 먼저 들어가는 글을 한번 볼게요. 편리함 속에 숨겨진 인공화학물질의 실체. 정말 우리는 플라스틱, 의약품, 농약, 화장품, 합성세제, 건축자재, 액세서리 등 무수히 많은 화학제품 속에서 살고 있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환경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뇌 분비계 장애 물질은 정말 저를 비롯해서 그 2세, 그 3세까지 유해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대 전달 독성이라는 현상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들어가는 길을 차례를 볼게요. 첫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물질의 치명적 독성. 두 번째, 엄마의 몸에서 태아의 몸으로 전달되는 독성. 세 번째, 발육 상태를 일으키는 식품 속 화학물질. 네 번째, 복합 오형을 일으키는 생활용품 속 화학물질. 다섯 번째, 부작용을 유발하는 자연 속 화학물질. 여섯 번째, 검증되지 않는 자연 속 화학물질. 첫 번째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물질의 치명적 독성.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화학물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인간을 비롯한 동식물과 미생물, 건축물, 의류, 식품, 화장품 같은 생활용품 등은 거의 모두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인체의 구성 요소인 단백질 역시 화학물질이죠. 왜 이처럼 친근한 화학물질을 문제 삼아야 하는 것일까? 오늘날 사람들은 자연이 만든 물질 대신 인공적으로 만든 화학물질을 의존하며 살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수와 종류의 화학물질로 둘러싸이고 있죠. 병을 일으키는 생활 환경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석유가 이제 발견돼서부터 석유를 원료로 하는 화학 제품들, 이건 잘 부서지거나 깨지지 않고 가벼운 데다가 저렴하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쉽게 오염되지 않으며 내구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죠. 뿐만 아니라 천연 원료로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취급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석유의 정말 최대 장점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맞죠? 옆에 그림을 보면 거실, 방, 욕실, 부엌, 우리의 집이죠. 이 중에서 화학물질이 없는 곳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1960년대 이후에 석유에서 만들어진 화학물질들은 우리의 건강을 위험으로 몰아넣기 시작했다. 합성 화학물질이 증가함에 따라 그와 동시에 알레르기 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또 암이나 심장병 같은 생활습관병이 만연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특별한 치료약은 없다.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인 것 같아. 특히 화학물질의 저항이 약한 여성, 고령자, 어린이는 발병률이 더 높다. 진짜 이거는 사회 전체가 유해 화학물질을 만들지 않고 또 소비자들도 사용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만이 화학물질 과민증을 예방하는 유일한 길이다. 아이에게 대물림되는 세대 전달 독성. 합성 화학 물질은 그 종류만도 1000만 가지에 이른다고 해요. 지금은 더 많겠죠. 이런 화학 물질이 몸속에 일정량 축적되어야 유해성을 나타내는 것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엄마 몸속에 쌓인 화학 물질의 독성이 아이에게 대물림되는 현상이에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요인은 세대 전달 독성이 이미 태내에서 아이에게 전해졌기 때문이래요. 태어나서 생긴 게 아니라 뱃속에 있을 때부터. 화학물질 때문에 일어난 질병을 고치려면 아이러니하게도 화학물질로 만든 의약품에도 의존해야 되는 게 현실이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조금이라도 일찍 끊지 않는다면 조만간 인류의 존속마저 위험받게 될 것이다. 화학물질은 흡수 경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독성이 미치는 영향도 여러 가지라고 합니다. 환경 호르몬 같이 극미량만으로도 인체 호르몬 작용을 교란하는 게 있는가 하면 성면같이 아주 긴 장복기를 거친 후에 독성이 나타나는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독성으로 건강에 장애가 오는데 첫 번째는 뇌. 자폐증이나 주의력 결핍, 가행 행동장애, ADHD라고 하죠. 이런 게 너무 요즘은 많은 것 같아요.
당연히 학습 장애도 이룰 뿐더러 두 번째는 신체 이상, 세 번째 생식기 이상. 그래서 정자 수가 감소되고 정자가 이상해지고 난자 이상이 돼서 불임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죠. 또 생식기에 나타나는 선천적인 병이 자궁암, 유방암, 불임, 자궁내막증 너무 많죠. 마지막 면역 기능 이상은 알레르기 진화, 아토피 피부염, 기관지 천식. 이것도 진짜 웬만한 저희 딸 친구들도 그렇고 저희 딸도 그랬고 저희 딸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지만 있는 것 같아요. 인류를 위협한 독성 물질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미나마타병, 모리나가 분유 비소 중독 사건, 분유에 비소 중독이 돼 있었다는 거거든요. 인터넷 쳐보시면 자세하게 나올 것 같아요. 요가이치 천식, 그리고 이타이타이병. 두 번째 파트를 볼게요. 엄마의 몸에서 태아의 몸으로 전달되는 독성. 생물의 호르몬 작용을 고란하는 환경 호르몬. 이 환경 호르몬에 대한 유해성은 너무 많이 들었지만 사실 우리가 이거를 삶 속에서 떼어내기란 쉽지 않은데요. 환경 호르몬의 정확한 표현은 뇌분비계 장애 물질이라고 해요. 호르몬 작용이 교란되면 생물의 조직이나 기관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므로 환경 호르몬은 몸속에서 마치 정상 호르몬인 것처럼 수용체와 결합하기도 하고 호르몬과 수용체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호르몬의 자연 소멸을 막기도 한다고 합니다. 100억 분의 1g 이렇게 작은 양 또는 1조 분의 1g 100억이 아니라 10억이네요. 이렇게 작은 단위만으로도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바로 환경 호르몬이죠. 독성이 나타나지 않을 듯한 용량으로도 발육 촉진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환경 호르몬이 발육 장애를 일으키거나 발암 물질로 작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량이라서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호르몬의 작용을 교란한다는 것이 뭐냐면 여성 호르몬이 환경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그리고 남성에게도 마찬가지로 부신 피질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진짜 우리 몸의 호르몬이 호르몬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아기, 남성, 그리고 야생동물에게서도 종의 존속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생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진짜 모유에 다이옥신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일상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무서운 화학물질. 비스페놀 A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젖병 쓸 때 BPA 프리 이런 거 선택하시잖아요. 비스페놀 A는 식기나 젖병, CD, 전자기기에 사용되고 있고 통조림, 캔 음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게 몸속으로 흡수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자궁체암의 암세포를 증식시키고 2008년 7월 일본에서는 비스페놀 A가 쓰인 플라스틱 젖병을 사용하지 말 것을 또 통조림 제품을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노니페놀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저는 이게 환경 호르몬에 제일 먼저 밝혀진 화학물질이라고 해요. 이게 어디 들어있냐면 세제, 샴푸, 합성 계면 활성제. 합성 계면 활성제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그 안에 노니페놀이 들어있다는 거죠. 또 세제나 석유 제품의 산화 방지제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된대요. 이거는 에스트로겐의 유사작용을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유방암 세포의 증식이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가 최근에 건강 공부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유방암이나 자궁암을 떼어내면 그 속에서 특히 여자분들이겠죠? 그러면 샴푸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난대요. 그러니까 샴푸에 있었던 그 독성들이 암을 유발한다는 거죠. 스틸렌 이거 뭐냐면 컵라면 용기 요즘은 종이 용기로도 굉장히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아직도 바뀌지 않는 그 컵라면 용기도 있죠. 그곳에서 발암 물질들이 나온다. 폴리어마 바이페닐 이름도 어려워서 잘 모르겠는데 다이옥신과 구조가 유사하고 생분해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우리 몸에 남아있는 성분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0년이 그러니까 중지를 했어요. 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환경이나 인체 인부 태반에서 검출이 되고 있다는 거는 엄청나게 몸속에 잔류되어 있다는 거예요. DDT. 요즘은 많이 안 쓴다고는 하지만 이게 살충제거든요. 1971년에 판매가 금지됐고 81년엔 제조 수입 사용이 금지됐다. DDT는 잔류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토양이나 체내에서 검출되고 있는데 동남아 국가에서는 아직도 사용하는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과자들 있죠. 조심하셔야 합니다. 싸고 신기하고 맛있어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남아 쪽에서는 아직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납, 중금속이잖아요. 이게 냄비나 수도관, 컵 등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이게 불임이나 유산, 사산, 유아 사망률을 굉장히 높였다고 합니다. 카드뮴, 아까 얘기했던 이타이타의 병의 원인으로 동식물 체내에 흡수된 카드뮴을 먹이 사슬 과정에 거쳐서 최종적으로 인간의 몸속에 축적된다. 이거는 진짜 중금속, 환경호르몬, 요즘 정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 이 먹이 사슬 때문에 최종 인간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속에 가장 많이 축적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건 호흡기계 증상이나 구역질, 구토, 복통 등 소화기계 증상의 급성 독성을 나타낼 수 있대요. 그리고 신장에 강한 만성 독성의 발암성을 나타낼 수 있고 자궁, 유선 그런 부분을 자극해서 자궁암, 유방암, 부인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세대 전달 독성은 유전이 아니라 전달되는 거래요. 생리통 같은 경우도 저희 엄마가 아프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언니가 아팠고요. 저도 아팠고요. 그래서 유전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어떤 좋다는 음식들을 먹어보고 좋다는 병원을 찾아가 보고 한약도 먹어보고 나아지지 않았어요. 저희 언니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해서 병원에 쓰러져서 입원을 하고 생리를 할 때마다 진통제를 막 20알씩 달고 살아야 되고 저 또한 20알까지 아니지만 저도 한 일주일 한다? 그러면 최소 10알은 먹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나 당연했었죠. 하지만 이 독성들이 전달되어서 저에게 왔다는 거를 공부를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리통약을 전혀 먹지 않고 또 생리를 하더라도 통증을 거의 느끼지 않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방지제인 DES 영향으로 젊은 나이의 자녀들에게 생식기암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대요. 원인은 모체, 엄마가 복용한 DES 그것 때문에 이미 태아기에 염색체 이상이 나타났고 태아 시기부터 다량으로 축적되어서 그 아이가 성장해서 임신했을 때 태반을 통해 또 태아에까지 손자까지 전달됐을 거라고 합니다. 엄마에서 아이로 옮겨지면 모체에서 태아로 또다시 그 태아로 그러니까 3대까지 대물림 된다는 거죠. 너무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이거가 무서움으로 끝나지 마시고 진짜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다음 세대에는 전달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저에게 독성을 더 이상 쌓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아기들은 환경 호르몬의 영향을 뇌가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신경계 장애, 뇌 발육 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학습 장애, 자폐증, 정서 장애, 또 최근 들어서 증가하고 있는 질병들. 이 역시 세대 전달 독성과 관련이 굉장히 깊다. 수유기의 아기들은 화학물질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모유에 포함된 유해 화학물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대요. 그게 TV에서 EBS에서 나왔는데 모유의 잔혹사 꼭 한번 보세요. 거기에 정말 몸 관리를 잘했던 엄마들에게서 페노폴탈레인 그리고 농약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었어요. 모유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오염 물질이 다이옥신이래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육 장애를 일으키는 식품 속 화학물질. 먹는 것으로도 화학물질도 굉장히 많은데 알고는 먹지 못하는 식품 속 화학물질. 식품 첨가물. 요즘 진짜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든 먹는 거에는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식품 첨가물이 합성 화학물질이죠. 독성이 쌓여서 만성화될 위험이 굉장히 크고 특히 수입식품 중에는 위험한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나라마다 들어가면 안 되는 그 식품 첨가물의 법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꼭 안전한 제품을 선별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석유로 만드는 화학조미료. 화학조미료에 석유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진짜 책을 읽고 건강 공부하기 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석유에서 추출한 화학조미료, 국물을 내는 분말 소스, 일반 소스, 양념에 절임식품, 레토르트 식품, 과자, 진짜 거의 다 화학조미료가 들어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래요. 개발 당시에 석유를 이용해서 다시마의 감칠맛 성분인 글루탄산 나트륨을 제조했대요. 그래서 한참 다시마를 안 먹으려고 하지만 식당에서 아직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걸 대신해서 쓰는 여러 가지에도 이 식품 첨가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학 조미료의 원료가 당밀이라고 하지만 제조 과정에서 또 추가로 더 많은 화학약품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소비자는 모르죠. 그리고 법적으로 그거를 전 성분을 표기하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괜찮아요. 굳이 기업에서 잘 팔아야죠. 이익을 내야죠. 그런데 거기다 몸에 좋지 않은 걸 넣었다고 기록을 하겠습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설령 써놨다고 하더라도 이름 자체가 너무 어렵지 않나요? 여기 글루탄산 나트륨? 그래서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가공식품에 넣는 색소, 발색제, 표백제가 염색체 이상을 일으킨다. 볼게요. 식품은 맛 못지않게 겉보기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요즘은 맛으로, 입으로만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먹죠. 그렇기 때문에 보기도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그래서 예쁘게 또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이때 천연색소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 천연색소가 알레르기 반응을 넣을 수 있다고 해요. 혹시 아시나요? 코치닐 색소라고 해서 선인장 등에 기생하는 연지 벌레로 추출한 붉은 색소로 청량음료, 아이스크림, 과자류, 햄, 소세지 등에 사용한대요. 이게 아토피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두선이 색소라고 해서 꼭두선이와 꼭두선잇의 뿌리에서 추출한 색소, 이게 햄, 소세지, 과자류, 청량음료, 면류, 잼. 이게 신장암을 유발한다고 해서 일본, 한국, 미국, EU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데 모르죠. 이걸 대신하는 어떤 거가 들어갔는지 소비자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합성 천연색소 볼게요. 이거는 화학적으로 합성한 거예요. 그래서 제조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죠. 그러니까 몸에 좋다고 하는 합성 베타카로틴, 합성 비타민 B2, 리보플라빈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합성, 타르색소, 석유 추출물로 만드는 이건 암을 유발하거나 염색체 이상을 일으키는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이 가장 크죠.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아이스캔디, 체리 통조림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특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수입식품에는 더욱 독성이 높은 착색료가 들어갈 수 있다. 발색제. 이거는 색깔을 붉게 하기 위해서 넣는 건데 명란젓 굉장히 자연적으로 만들어졌을 것 같지만 이 안에도 들어가 있어요. 아질산 나트륨, 질산칼륨, 질산나트륨. 분명히 이거 뒤에 이렇게 넘겨서 표지 성분을 보시면 있습니다. 이게 몸속에서 발암물질을 만들어낸대요. 혈액 속에서 산소가 결핍되는 해트 헤모글로빈증을 나타낼 수 있대요. 아시나요? 음식에 표백제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이거 완전 충격이었어요. 식품의 변색, 색깔이 갈변되거나
공기 중에 노출되면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했는데 잘라서 파는 야채, 달걀, 머위, 과일류에 가공하는 식품에서 아염소산 나트륨을 사용을 하고요. 박고지, 말린 과일, 과일주, 깐새우 등에도 아황산 나트륨이 들어간대. 이것들은 위장장애를 일으키고 간이나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대요. 말로는 장점만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인공 감미료의 실상을 한번 볼게요. 설탕 대신 넣는 것이 인공 감미료다.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만든 인공 감미료는 아세설팜칼륨, 이름도 어렵죠. 아스파탐.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막걸리에 이게 들어가 있대요. 제가 요리할 때 사용을 하는데 웬만하면 이게 안 들어가는 걸 찾으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자일리톨, 글리실리 진산이 나트륨. 너무 어렵죠. 사카린 나트륨, 수크랄로스.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180배 강한 단맛을 나타낸대요. 이게 체내에 축적되면 발달 장애를 일으키고 경련을 일으키는 그런 질환을 나타내고요. 사카린은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이거 예전에 옥수수 삶을 때 넣었던 뭐 그런 것 같아요. 설탕보다 200배에서 700배 강한. 그래서 옥수수 삶을 때 일반 설탕을 넣으면 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많이 섭취하게 되면 식욕부진, 메스꺼움, 구토, 설사, 위장장애를 나타내고 방광암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진짜 자일리톨 한때 엄청 유행이었죠. 지금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작나무 등의 수목에서 추출한 화학적 합성으로 만든 인공 감미료래요. 저는 자작나무에서 추출했다 그래서 진짜 완전 자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인체에 유해성이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충치 예방을 한다는 장점을 나타내고 있지만 개가 섭취하면 혈당치가 급속히 떨어지거나 간 기능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나타났대요. 개가 그랬다는데 인간은 안 그러겠어요? 산화 방지제가 인체에 미치는 해악. 비타민 C 나오죠. 합성 비타민 C. 아스코르빈산이라고 하는 석유 찌꺼기에서 만드는 그게 절임류, 반찬류, 청량음료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토코페놀이라는 이름으로 합성 비타민 E, 버터, 마가린, 과자류에 많습니다. 뷰틸 하이드록시 아니솔. 제가 어려워서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버터, 마가린, 어패류. 이거 안에 들어있는데 암과 알레르기, 환경호르몬 작용해서 유해성을 일으킨다고 해요. 또 뷰티레이트 하이드로록시 톨루엔, 피부염, 과민증, 발암성, 변이원성 탈모 이런 유해성이 지적되면서 하지만 식품에 사용하지 않는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화장품은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식품 보존이나 식품 첨가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간장, 마가린, 잼류, 청량음료 등 가장 많은 가공식품에 사용하고 있는 게 안식 향산 나트륨. 알레르기를 유발하거나 위장장애, 운동장애를 일으키고요. 파라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파라옥시 안식향산 에틸. 파라벤 하니까 좀 위험한 것 같지만 이게 간장 소스, 양념액, 청량음료, 알레르기, 메스꺼움, 발열, 폐렴, 간염, 유전자 이상, 메트 헤모글로빈 열증을 일어날 위험이 있대요. 간장하면 할 얘기가 많은데 이 간장 속에도 이런 합성 첨가물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발효를 시켜서 간장을 만들었냐 아니면 염산을 넣어서 발효를 빨리 합성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냐. 그래서 혼합 간장을 드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염산으로 만든 간장입니다. 이 소르빈산은 알레르기 유전자 이상을 일으키고요. 이게 아토산과 반응하면 발암 물질을 일으킨대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거 하나 짚고 갈게요. 여기 보면 증점 안정제라는 게 있어요. 젤리 특히 만들 때 점도를 좀 유지하려고 안정제를 넣는데요. 제가 집에서 젤리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게 쉽게 녹아요. 상온에서는. 근데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젤리들은 녹지 않죠.
이게 안정제가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암, 동맥경화, 노화를 촉진하는 기름의 독성. 독성이 높은 산화된 기름. 이거 먹지 말라고 얘기 많이 하죠. 이게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동맥경화를 일으키고요. 적으면 혈관벽의 약화로 뇌출혈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이걸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질의 과다 섭취는 비만, 특히 내장 지방이 많으면 생활습관병인 내장 지방 증후군, 대사 증후군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우리가 인스턴트 라면 굉장히 많이 먹는데 이게 이유가 또 여기서 라면에서 냄새가 나죠. 이유가 기름이 산패된 걸로 라면을 튀겼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면 설사나 복통 같은 중독 증상이 일어나고요. 암이나 동맥경화, 노화 촉진을 등 다양한 문제가 일으키죠. 특히 사 먹는 치킨 그게 치킨을 한번 튀길 때마다 기름을 가는 게 아니죠.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져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갈아주긴 하지만 아직도 어떤 곳은 그 기름 며칠 동안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먼저 똑똑해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랜스 지방. 요즘은 트랜스 지방을 위험하다고 알고 계셔서 많이 안 드시려고 하지만 아직도 식용유 드시는 분 많고요. 특히 시중에서 판매되는 토스트를 마가린에 구워주시더라고요. 이 마가린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산은 아까 얘기했지만 좋은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인대요. 그래서 이거 거꾸로 돼야 되는 거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경색 등의 원인이 되고 악성 림프종, 유방암 등을 일으킨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2006년 1월부터 모든 가공식품에 트랜스지방산을 표시 의무화하도록 했다. 뒤늦게 우리나라도 했겠죠? 캐나다, 독일, 오스트리아에서도 마찬가지. 하지만 덴마크도 그렇고요. 근데 덴마크에서는 기준치 이상 트랜스 지방산을 함유한 식품을 아예 판매할 수가 없대요. 네덜란드는 트랜스 지방이 함유된 유지는 아예 판매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대요. 그만큼 트랜스 지방산이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심장병의 사망률을 굉장히 높아지게 하고 아까 얘기했던 마가린 이게 식물성 기름이라고 하니까 진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버터 보다 건강에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마가린의 트랜스 지방 함량은 식용유의 10배가 넘는데요. 와우. 그래서 오히려 마가린을 사용하는 경우는 동맥경화나 심근경색에 걸릴 위험이 높다. 엄청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경비독에 너무 열변을 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30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파이터컬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람도 눌러주세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진짜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희망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